그럼 이번에는 그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 그 마지막 예제로, 그러니까 마지막 알고리즘으로 배낭 빈틈없이 채우기라고 해서 그 이전 앞쪽에서 배웠던 그 제로원 랩색 문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사실은 그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에 만약 조건이 달라졌다면 저희가 배낭 빈틈없이 채우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죠. 자, 보통 제로원 배낭 채우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n개의 물건과 한정된 용량의 배낭이 있을 때, 이거 이전에 저희 다 본 거죠.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배낭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의 최대 가치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라고 하는 집합은 물건들이 이제 n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WI라고 하는 거는 물건의 무게, 그러니까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VI라는 거는 물건의 i번째의 가치. 그러니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어쨌건 얼마 뭐 이런 식의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W, 이전엔 C라고 표현했던 그것은 배낭의 용량입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물건이라고 하는 애가 물건의 i번째에 있는 애인데 이건 전체 집합의 원소로 있는 애들을 이게 다 합치면 다 합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W의 i가 이 W 용량을 크거나 그러니까 이걸 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다 모으는 그런 걸 구해라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물건 어쨌건 i번째 이런 물건에 있는 가치들을 합쳤을 때 그 가치가 최대가 되도록 합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만 물건을 요 용량을 넘지 않을 만큼 하되 그러니까 웨이트는 넘지 않을 만큼 하되 가치는 제일 비싼 걸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그 제로원 배낭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그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갈 때 이왕이면 좀 가치 있는 애들로 이제 최대한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문제인데 제로원 배낭 채우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물건을 반을 잘라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물건을 전체를 가져가거나 말거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생겨먹은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럼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이렇게 반을 잘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다이아몬드 자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때 푸는 애가 뭐였냐면 여기는 제로원 배낭 문제 뭐 그런 애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약간 그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 억지기법까지는 요 앞에 있는 거랑 유사해서 같이 해볼게요. 그 블루투스 방식으로 이제 할 건데 이게 모든 경우를 다 따지는 거죠. 그래서 n개의 물건들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고려하고 각 부분 집합에 속한 총 무게가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총 가치를 계산한 후에 그 가치가 큰 부분 집합을 이제 찾는 거예요. 전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물건이 세 개면 다 없는 경우부터 해서 첫 번째만 있는 경우, 두 번째만 있는 경우, 세 번째만 있는 경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물건이 세 개면 그죠? 물건이 세 개면 두 가지 경우가 세 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8가지를 따지는 거고 물건이 4개면 2의 4승에서 전체 16가지의 경우를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따졌는데 따진 애들 중에 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용량이 초과된 경우 있죠. 그래서 전번에 보면 용량이 초과된 몇 가지 경우를 이렇게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제외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그때 제일 많은 애를 담았던 제일 많은 애를 포함하면서 제일 많은 애를 담는 이런 애를 이제 구했던 게 저희가 전에 했던 이 억지기법이라고 하는 데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의 n승 정도의 부분 집합수를 구해서 그러니까 n이 많아지면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복잡도도 이런 애였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탐욕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탐욕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탐욕적 알고리즘에서는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얘는 일단 주어진 상태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일 비싼 물건부터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탐욕적 알고리즘의 한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구한 애가 최적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옵티멀일 수도 있지만 옵티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전체 웨이트는 39g인데 무게가 이렇게 1번 물건은 무게가 25g이고 2번은 10g, 3번은 10g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탐욕적 알고리즘을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무게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보는 거죠. 가치를 봤더니 얘가 10이고 9고 9예요. 그럼 무조건 얘를 택하는 겁니다. 무조건 얘부터 택해요. 택하고 봤더니 무게가 25예요. 무게가 25 이내를 선택하고 났더니 그 다음엔 10이나 12, 그 다음 애들은 이제 무게들이 다 10이고 가치들은 더 있지만 무게들이 다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탐욕적인 해로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가치가 큰 10원짜리를 골라서 25g을 해서 결국 내가 가지고 나온 물건은 이제 10원짜리 물건만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최적으로 보면 요거 하나를 택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고요. 요거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개를 선택하면 두 개의 합친 값이 얼마예요? 99 해서 이제 18원이 되는 거죠. 그죠? 물건 무게는 가벼울지 몰라도 가치로는 어때요? 얘가 더 좋은 애입니다. 그래서 최적은 요게 최적인 거고요. 저희가 그리디한 방식으로 그냥 구한다면 요런 해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건 탐욕적 알고리즘을 쓴 경우에는 최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요번에는 이게 무조건 이 가치만 살펴봤을 때는 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얘를 택하는 게 저 그리디 알고리즘이 택하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무게당 가치를 고민하는 겁니다. 무게당 가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무게가 이랬는데 가치가 이렇단 말이에요. 무게가 이런데 가치가 이렇다면 무게당 가치는 10이 됩니다. 얘는 무게당 가치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치만 봐서는 얘가 더 높아 보이는데 어쨌건 실제는 얘가 더 높아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이런데 가치가 이렇다면 무게당 가치는 얘입니다.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제 뭘 따져요? 이왕이면 그래도 뭐 어때요? 단위 가치가 높은 애를 가지고 오는 게 더 낫겠죠? 단위 가치가 높은 애를 이제 끌고 나오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택한다면 높은 애부터 택하겠죠? 그래서 먼저 뭘 택해요? 여기 있는 애를 택하고 1번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3번을 택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택하면 10하고 7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치는 이렇고요. 그죠? 단위당 가치는 이런데 여러분이 직접 택했다면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 두 개를 택했기 때문에 무게로는 25가 되고요. 가치로는 얼마예요? 5하고 10, 그러니까 50하고 140하고 하니까 19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잘 구해낸다면 내가 이 무게당 단위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따졌을 때 제일 좋은 애는 여기 보다시피 요 두 번째를 택한 경우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단위당 가치는 얘가 더 높지만 두 번째랑 세 번째를 택하면 무게는 요렇게 따져서 이 30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게도 되면서 가치로는 이 두 개를 합치면
200이 되기 때문에 요게 더 어때요? 최적인 해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그냥 지금 같은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에서 배낭 채우기가 제로원 문제처럼 무조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절대적인 가치를 따지건 아니면 단위 가치를 따지건 물론 근사한 값은 구하긴 하지만 딱 반드시 모든 애가 다 최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번에 했듯이 좀 무식한 방법으로 뭐래요? 여기 있는 억지 기법을 이용해서 이게 경우의 수를 다 찾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비용이 값어치가 비쌌던 거 그걸 이제 택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조금 개선을 하면 조금 방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좀 다른 거죠. 이제 배낭 빈틈없이 채우기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물건의 일부를 잘라서 담을 수 있는 경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달라진 거죠. 이제 다이아몬드면 이제 이걸 이상하게 자르면 값어치도 떨어지고 뭐 자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뭐 물건이 쌀이었다. 그럼 쌀의 일부를 이렇게 퍼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면 배낭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애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배낭 빈틈없이 채우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탐욕 기법으로 최적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부터는 요 일부를 잘라서 넣을 수 있다면 탐욕 기법이어도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를 수 있는 경우라면. 자, 그래서 전 슬라이드 예에서 예를 들면 물건을 고르는데 어떻게 고르냐면 1번, 3번, 2번 이렇게 골라요. 그러니까 1번, 3번, 2번의 조건은 1번, 3번이 뭐 어때요? 단위 가치가 제일 높죠. 단위 가치가 제일 높은 1번과 3번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2번의 일부를 그러니까 2번에 지금 25g이니까 요거에 반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래서 요것도 반이 되니까 이제 30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게 뭐가 돼요? 최적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채우면 220원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최적이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있던 애들이 어때요? 얘랑 얘를 택하는 게 얘를 더 많이 택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다 택하는 게 어때요? 다 최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에 있어서 이 최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어떻게 해요? 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적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실제 한번 돌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입력에는 웨이트가 있고요. 이거 웨이트는 각 물건의 무게예요. 이건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밸류도 각 물건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n에는 물건의 개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 W는 전체 배낭의 용량이 들어 있습니다. 자, 출력은 배낭에 담은 물건의 목록하고요. 목록 L하고 총 가치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담았는지 하고 전체 그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출력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봤더니 일단 각 물건의 단위 무게당 가치를 우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원래 이렇게만 주어지잖아요. 5하고 50 이렇게만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g당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만들란 얘기예요. 이렇게 무게가 5인데 가치가 50이면 나누면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당 g의 그 가치는 10이구나라고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이 웨이트하고 밸류를 가지고 그런 애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S라고 하는 애를
물건들을 무게당 가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큰 애가 위에 있고 작은 애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큰 값이 위로 올라가고 작은 값이 아래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단위당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불러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요거를 다 채울 때까지. 요거 부르고 요거 부르고 요거 부르고 그 모자란 애들은 얘 중에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래서 이게 다 채우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하겠죠. 내림차순으로 목록을 정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낭에 담긴 물건들의 무게 합을 제로로 초기할 거예요. 여기는 전체 무게 합 총 가치에 이거는 W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게 합을 여기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낭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CV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총 가치예요. 배낭에 담긴 물건들의 총 가치를 하기 위해서 제로로 초기하고, 일단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S에서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은 요 소팅해 놓은 S에서 단위 무게당 가치가 가장 큰 물건 특정한 애를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값하고 이때까지 웨이트를 합쳐가지고 이게 전체 용량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 넘지 않는다면 들어가서 물건 X를 리스트에다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출력으로 뭐 할 거예요? 목록 리스트를 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리스트를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용량을 계산하는 데다가 지금 들어온 요 X의 용량을 해서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V 값도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물건 X를 그 집합에서 제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애.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에 제일 크던 X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X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계속 뱅글뱅글 돌 거예요. 그럼 이제 넘지 않은 시점까지 이걸 계속 넣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넘을 수가 있잖아요. 넘을 수가 있으면 그 다음 동작이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채웠는데 그 다음 물건이 크기가 이만해서 여기다 다 담을 수 없으면 이거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만큼 채워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채워진 이 CW랑 지금 가지고 오는 웨이트 X라고 하는 애랑 두 개를 합쳤는데 이 용량을 넘어가냐를 물어봤어요. 넘어가면 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 W에서 W는 뭐예요? 이 전체 원래 용량이죠. 전체 W라는 용량에서 지금 여기까지 채워진 CW라는 용량을 빼면 뺀 놈이 0보다 크면 어때요? 이제 요만큼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요만큼 부분이. 그래서 물건 X를 조만큼 전체에서 요거 뺀 만큼 요만큼 계산된 여기 요 영역만큼만 추가를 해요. 그리고 가치를 요렇게 합니다. 가치를 하고 나면 그 지금까지 누적됐던 가치에 지금 여기서 처리된 가치만큼이 더 더해져서 총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겁니다. 이건 뭐 알고리즘이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크기는 n이었고요. 기본 연산은 단위 무게당 가치를 비교하는 그런 비교 횟수만큼 기본 연산들이 수행이 될 거고요. 정렬하는데 요쪽에 보면 이제 막 정렬해야 되잖아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요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12번 여기 이제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한 반복 그러니까 반복문 수행하면서 이제 n번까지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위 무게당 가장 큰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건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상수 시간 걸릴 거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애들 이제 다 해보면 요 정도 n 로그 n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책에 이거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그 랩색 문제 푸는 건데 여기에 지금 제가 그 주석들을 다 붙여놨거든요. 요거 물건의 수고, 각 물건의 무게, 가치, 그다음에 용량, 그다음에 단위 무게당 가치 해서 여기에다가 그 걔네들 가치가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이제 뭐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 다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 수를 받고 무게를 입력받고 가치를 입력받고 맨 마지막에 용량을 입력을 하면 그 값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 그 채우는 부분이겠죠. 실제 처리하는 부분일 거고요. 요건 좀 이따 보고. 여기 뭐 메인에서 보면 저희가 그 랩색 만들어 놓고 데이터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채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채우는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단위 무게당 가치에 대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요렇게 처음에 선언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래요? 진짜 구해내는 거죠. 가치하고 무게하고를 해가지고 단위당 가치를 여기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계산의 토탈 무게하고 가치를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get next item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요. 요거는 요 아래서 만들었죠. get next item이라고 하는 데서는 요 유니트 밸류 중에 가치가 제일 높은 애부터 이제 하나씩 뽑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의 인덱스를 뽑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불러올 애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가치가 있는 애를 가지고 오면 그거의 인덱스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 인덱스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전체 용량을 넘었냐 안 넘었냐 뭐 이런 거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토탈 기존에 있던 토탈 웨이트에다가 지금 가지고 온 그 해당되는 애의 무게를 합쳐보면 전체 캐파시티를 넘냐 이걸 확인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들어가서 얘의 용량과 가치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걔가 누구였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애는 이제 그 유니트 밸류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곳에다가 값을 제로로 넣어버리니까 이제 제거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한번 쭉 돌려보시면 간단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책에 있는 대로 저희가 한 번만 돌려보면 돌려보죠 뭐. 자, 그래서 이걸 좀 올려놓고 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수를 입력하래요. 물건의 수는 책에 보니까 4개 입력하래요. 각 물건의 무게를 입력하래요. 물건의 무게는 5, 15, 20, 30 이렇게 넣습니다. 가치를 입력하래요. 20, 90, 110, 150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배낭의 용량은 50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처리할 때 보니까 지금 뭐 이제 프로그램 쫓아가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건 그 요거 일단 요거 그러니까 물건 2번, 3번, 4번 넣어가지고 총 가치는 이렇고 무게는 50에 맞췄네요, 그죠? 50에 이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건 4 같은 경우는 전체 크기는 무게는 30인데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아니죠, 얘하고 얘는 이제 다 넣어서 15, 20을 다 넣어서 했는데 요 30은 여기에 15만 넣은 거죠. 그래서 50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를 천천히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애들은 여기서 넣고 용량이 넘어가면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저희가 지금 다뤘던 이런 애들에 대한 그 응용으로는 보통 조합론이나 계산이론, 암호학, 응용수학 분야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 이제 많이 쓰고요. 뭐 버리는 부분 최소화시키기, 버리는 부분 최소화시키는 원자재 자르기, 말이 어렵네요, 그죠? 뭐 그런 문제나 자산 투자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최선의 선택하기, 암호 시스템의 키 생성하기,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이게 응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뭐 많이들 하는데 코드 코딩 테스트 그런 문제들 보잖아요. 그런 문제들에서 지금 저희가 처리한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저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7장이었는데 7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은 탐욕기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거스름돈 주기. 내가 갖고 있는 거스름돈에서 이렇게 어떻게 줘야 최소의 동전을 줄 수 있냐 이런 거였죠. 최소 비용 신장 트리라고 해서 저희가 정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간선을 기준으로 한 이 두 가지 방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놈은 프림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 할 때 저희가 뭐 했어요? 파인드 유니온 알고리즘도 적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출발점에서 최단 경로 찾기.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뭐 특정한 위치까지 가는 그 최단 경로를 찾던 그 방식이 있었는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걸 썼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갱신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단 경로를 이제 찾아 나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낭에 빈틈없이 채우기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제로원 랩색이랑은 조금 달라요. 좀 다르게 그리디로 처리하면, 원래 그리디로는 최적을 못 구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이게 얘네들 내용을 자를 수 있다면, 그죠? 잘라서 넣을 수 있다면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7장 부분까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좀 길어지고 조금 복잡해지고 뭐 그러곤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 많이 왔습니다, 그죠? 이제 많이 왔고요. 저희가 굉장히 뭐 여러 알고리즘들을 이제 다루고, 실제로 코드를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다 보면 작성하면서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실제 적용해 가면서 그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히시면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배워나가는 그런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규칙들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천재라서 이걸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뭘 해요? 이렇게 미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해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잘 몰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익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문제에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익혀보시고 코딩 테스트 문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저게 저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여기 7장의 탐욕 기법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8장에 MP 컴플리트라고 하는 그런 애가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얘를 먼저 할지 아니면 그냥 요거는 스킵을 하고 뒤쪽에
백트래킹하는 대추적부터 이제 할지. 왜냐하면 이제 NP 컴플리트 문제보다는 대추적, 그러니까 백트래킹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이제 NP 컴플리트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좀 고민해보고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